가짜뉴스로 만들어진 동물보호정책, 무너진 반려산업. 강아지 공장 방송 이후 사실과 여론 사이에서 뒤틀린 한국 반려문화의 10년. 2016년 5월 SBS TV 동물농장은 강아지 공장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회에 각인시켰다. 그 방송은 분명 충격적이었고 문제 제기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도 있었다. 당시 일부 애견 생산 농가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었고 열악한 환경과 관리 부실은 개선되어야 마땅했다. 실제로 이후 제도와 인식은 변화했고 일부 구조는 정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식과 내용의 정확성이었다. 사실이 아닌 정보가 정의의 이름으로 확산되었고 그 파장은 지금까지 한국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당시 방송과 이후 언론 보도에서 반복된 핵심 서사는 이렇다. 어미개가 발정유도제와 강제교배, 제왕절개를 통해 연 3에서 5회 출산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개의 생식 구조상 발정은 통상 연 1에서 2회이며 임신 기간은 약 63일이다. 출산 후에는 자궁 회복과 호르몬 안정 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발정유도제는 발정 시점을 조절할 수 있을 뿐 생리 주기를 무시한 연속 임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약물이 아니다. 반복적 제왕절개 역시 번식 횟수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최후의 의료행위다. 즉, 발정유도제 플러스 제왕절개로 연 3에서 5회 출산은 수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설정이다. 이 점은 방송 직후 일부 전문가와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즉각 지적되었지만 대중 담론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 하나는 분명히 기록되어야 한다. 동물농장은 해당 방송 다음 회차에서 자막으로 정정 및 사과를 했다. 음성 설명 없이 매우 짧은 자막으로 일부 표현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정정이 지나갔다. 기사화되지 않았고 다시 언급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은 적고 기록은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자막 사과의 존재는 당시 방송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랐음을 제작진 역시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문제는 사과는 사라지고 자극적인 서사만 남았다는 점이다. 강아지 공장 이슈 이전 한국 반려동물 산업은 무질서 속에서도 나름의 발전 경로를 밟고 있었다. 2000년대 중반 가축 분 요처리 시설 기준이 적용되며 애견 농장과 애견 훈련소는 신고 관리 체계로 편입됐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들은 폐업했고 일부 수련구역 시설은 극히 제한적인 보상을 받았다. 보상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금액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는 동물복지가 먼저 작동하고 있었다. 애견 카페, 애견 유치원, 애견 미용실, 펫마트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반려견 전람회와 박람회는 덱스코 등 대형 전시장을 돌며 열렸다. 고가의 혈통견이 수입 수출되었고 브리더와 핸들러들은 해외 유학을 다니며 국제 교류를 이어갔다. 애견학과가 개설되고 국가는 이를 굴뚝없는 산업으로 장려했다. 그 시기 대한민국은 개고기 소비국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반려견 산업국가 중 하나였다. 펫숍 유통 구조에도 분명한 문제는 존재했다. 입양 후 3일 이내 폐사 시에만 보상이 가능했던 관행, 파보 바이러스로 입원 치료를 받아도 3일을 넘기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구조는 이후 사회적 문제 제기 끝에 15일 기준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화이트 포메라니안으로 수백만 원에 분양된 강아지가 성장 후 스피츠리거나 스피츠 포메라니안 믹스로 확인된 사례들에 대해 법원은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변화들은 모두 산업 내부 문제를 법과 제도로 바로잡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2016년 5월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연 3에서 5회 출산, 10년이면 500마리, 연간 10만 마리 유기라는 계산식은 사실 검증 없이 확산되었고 국민적 분노는 폭발했다. 정치권, 행정, 언론 모두 이 서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동물농장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방송 직후 동물보호단체에는 하루 만에 수억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퍼졌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수많은 동물보호단체가 생겨났고 한국은 유기견 수출 1위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해외에서 안락사되거나 방치되는 사례, 개를 매입해 유기견으로 등갑시키는 행위, 후원금 횡령과 조작 사건들도 잇따랐다. 2000년대 초 이미 언론에서는 비리백화점 동물보호단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 시기 이후 언론의 저울은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후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전문가나 산업 종사자의 충분한 참여 없이 가짜뉴스에 기반한 여론에 맞춰 설계됐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산업에서 먼저 만들어졌던 동물복지는 20년 가까이 퇴보했고 품종견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한국형 로시법 논의까지 이어졌지만 전문가 없는 제도는 미완성이라는 평가와 함께 품종견 말살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현재 보호소에 있는 개들의 80% 이상은 믹스견이다. 시골 마당개와 방견, 들개가 자연번식을 거듭한 결과다. 이미 많은 보호소는 유기견 보호소가 아니라 들개 보호소에 가깝다. 그럼에도 방송은 여전히 매년 여름이면 휴가철 유기된 강아지를 반복 재생산한다.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다. 강아지 공장은 사라졌는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었던 이야기만 남기고 다른 가능성을 모두 지워버린 것은 아닌가? 한때 세계적인 브리더를 꿈꾸던 아이가 꿈을 접어야 했던 사회. 동정심은 넘치지만 시비지심은 죄가 되는 사회. 그 출발점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돌아봐야 한다. 가짜뉴스로 만들어진 제도는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한국 반려문화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실과 전문성이다.